자, 안녕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새로 원래 7장을 하고 일과 운동 에너지 정리에 대해서 문제를 풀려고 했으나 내가 은퇴를 앞두고 국제학회를 크게 한번 개최를 하느라고 온갖 마음도 힘들어서 좀 쉬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일과 운동 에너지 정리를 더 하려고 해봤으나 어차피 에너지 보존을 설명하기 위한 도입 단계인데 굳이 여기서 힘을 빼고서 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생각해서 우리 과감하게 그걸 제끼고 우리 뭐냐 하면 그다음 포텐셜 에너지와 에너지 보존인 다음 챕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뭐냐? 이게 중요한 얘기죠.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뭐냐 하면 포텐셜이라는 게 영어로는 포텐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능성이 있는 게 포텐셜 에너지죠. 그래서 우리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물리계에 저장돼 있는 거, 그게 물리계 안에서 물체가 배열된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에너지의 형태를 우리가 운동 에너지와 더불어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죠. 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절벽에 있는데 여기 돌이 간당간당하게 있고 여기에 사람이 서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불쾌하죠. 굉장히 불쾌하죠. 왜 불쾌하냐? 저기 있는 돌이 떨어져서 내 머리에 부딪히면 머리를 이루는 세포와 세포 사이의 간격을 넓게 만들면서 원래 붙어 있으려는 걸 넓게 만들려는 일을 하니까 쉽게 말하면 머리가 깨진다는 얘기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가능성이 여기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떨어지면서 중력이니까 우리는 중력의 형태, 혹은 여러분들한테 고무줄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한쪽 끝을 여러분 뺨에다 대고 있으면 심히 불쾌하죠. 왜냐하면 고무줄의 딴 쪽에 있는 고무줄을 딱 손으로 놓으면 뺨에 부딪히면서 뺨을 이루고 있는 살의 세포들 사이의 간격을 넓히는 이건 소위 탄성에 의해서 생긴, 그러니까 조금 아까 본 것처럼 바위가 절벽에 있다는 거는 이 전체 물리계의 바위의 위치, 혹은 고무줄 같은 경우에는 잡아당겼을 때는 잡아당기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생긴 형태가 다르게 배열되는 거, 이런 거에서 생기는 개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부를 거예요. 물론 엄밀하게 정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물론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는 종류는 특별한 경우, 특별한 힘이 작용되는 경우를만을 보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많이 보는 예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용수철과 같은 탄성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예요. 우리 좀 이따가 배우겠지만 이게 전부 다 중력이나 용수철에 대한 힘, 후크의 법칙을 만족하는 그 용수철의 힘은 소위 말하는 보존력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보존력이라는 성질은 좀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 보면 우리가 사과를 이렇게 위로 뚝 던지면 중력이 음의 일을 하죠. 그렇지만 올라가는 순간 가만 놔두면 내려오면서 일을 할 수 있죠. 이게 양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서 다음과 같은 곳에 있으면 이 물체를 중력에서 내려오면서 중력이 양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이 올라가는 과정, 이 과정이 이 배열을 바꾸는, 다시 말하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저장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고, 용수철도 늘어나는 경우 줄어들면 늘어날 때 줄어들면은 용수철이 음의 일을 하지만 그래서 탁 튕겨나갈 때는 이렇게 튕겨나갈 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 포텐셜 에너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럼 처음에 위치의 처음 배열에서 마지막 배열까지 배열을 이룰 때 우리가 그때 한 일, 그 어떤 힘을 줘서 한 일이 있잖아요. 물론 그 힘이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보존력이라고 했는데 보존력에서 한 일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것을 포텐셜 에너지 U의 변화로 정해요. 그러니까 처음 상태에서 마지막 상태까지 어떤 힘에 의해서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W라고 하면 그거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것이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 즉 마지막 나중 포텐셜 에너지에서 처음 포텐셜 에너지를 뺀 것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말은 그렇게 쉬운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보존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보존력이라는 게 뭐냐? 보존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임의에 닫힌 폐곡선을 따라 입자가 움직일 때 한 일이 0이면 그때 임의의 폐곡선을 따라 움직일 때 가한 힘을 보존력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한 바퀴 돌아오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때 작용한 요점에서 작용하는 힘이 F라고 하고 그때 약간 움직이는 거에 dr. 그럼 요때 한 일은 F.dr이죠. 작은 일은 요거를 모든 폐곡선에 대해서 적분한 거. 여기 적분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쓴 건 폐곡선에 대해서 적분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이게 한 바퀴 돌 때 한 일이죠. 이게 0이라면 임의의 폐곡선에 대해서 특정한 폐곡선이 아니라 임의의 폐곡선에 대해서 움직일 때 한 일이 0이면 그 힘을 보존력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다음과 같은 보존력일 경우에만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정의는 첫 번째 정의랑 역시 동등한데 힘이 한 일이 경로에 무관하면 이 힘을 보존력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서 본 것처럼 경로 1을 따라서 갔을 때 한 일, 이걸 WAB 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경로 2를 통해서 간 일, 이걸 WAB 2라고 합시다. 그럼 이게 같으면 우리 그때 가한 일 힘이 보존력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첫 번째 거랑 어떻게 동등하냐? 왜냐하면 첫 번째 건 그대로 가고 두 번째 거는 반대로 힘을 반대로 방향을 처음에 A에서 B로 한 거에 반대 방향으로 하면 요거는 WAB 1이고 요거는 WBA2죠. 근데 이렇게 똑같은 힘이 작용하는데 경로가 바뀐다는 거는 각각의 순간에 요때 dr과 거기에 해당하는 요때 dr은 서로 부호가 반대죠. 모든 순간마다. 그래서 요거 W2BA2는 마이너스 WAB2랑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쪽으로 넘기면 WAB1 WAB2랑 같은데 WAB1 그 다음에 플러스 WBA2는 이게 한 바퀴 돌아와 이게 폐곡선에 따라서 된 거죠. WAB1 빼기 WAB2니까 이게 두 개가 같으니까 0이죠. 그죠? 따라서 보존력을 정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가 동등한데 하나는 임의의 폐곡선을 따라서 그 힘에 의해서 움직일 때 원래 위치로 돌아왔을 때 한 전체 일을 더할 때 0이 되는 경우 그때 작용하는 힘을 보존력이라고 한다. 그 폐곡선을 두 점으로 나눠서 경로를 이쪽으로 가는 거 이쪽으로 가는 거를 하면 경로에 상관없이 힘이 한 일이 같으면 보존력이라고 하는 거죠. 포텐셜 에너지는 보존력일 때만. 다시 말하면 한 일이 경로에 무관할 때, 경로에 상관없을 때만 우리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어요.
조금 아까 예를 들었던 뭐죠? 중력. 그 다음에 또 뭔가 용수철에 의한 힘, 이런 것들이 보존력의 이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모든 게 다 보존력이냐? 그렇진 않죠. 경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마찰이 있다고 하면, 마찰이 있을 때는 경로를 이렇게 간 거랑, 마찰력이 만약에 운동 마찰력이 크기가 같다면 경로를 길게 해서 간 거랑 한 일이 차이가 나죠. 이 경로에 따라서와 이 다른 경로에 따라서 마찰력이 한 일은 다르게 되죠. 이런 경우는 마찰력 같은 경우는 보존력이 아니면 뭐라 그러나? 비보존력이라고 하죠. 비보존력인 경우에는 마찰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정의할 수 없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여기 처음에 처음 위치에서 F라는 위치로 가는데 경로 1은 수평 방향으로 A까지 갔다가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 H만큼 올라가는 경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비타를 따라서 쭉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경로 1을 따라서 한 일은 우선 요 수평면을 따라서 한 일은 수평면을 따라서 IA, 수직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 A에서 F, mg.dia인데 요 g와 d는 서로 수직이니까 요건 0. mg.d, 요거는 잘 봐야 되죠. g는 아래 방향이고 d는 올라가는 방향이니까 사이각도가 180도니까 마이너스 mgh죠. 반면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그림에서도 본 것처럼 mg랑 d라는 벡터 사이를 보면 요 사이 각도가 얼마야? 이게 파이라고 하면 요게 180도 마이너스 파이니까 그거는 마이너스 mg d 코사인 파이. 근데 d 코사인 파이가 요게 파이네. 소리. 요게 파이니까 요게 180 마이너스 파이. 그러니까 d 코사인 파이가 h니까 마이너스 mgh. 따라서 w1 경로 1을 통해서 간 일과 경로 2를 통해서 한 일이 똑같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이 드는 게, 아니 이건 특별한 두 경로에 대해서만 했는데 이무의 경로에 대해서 한다는 건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래서 여기로 이무의 경로를 생각해 봅시다. 이무의 경로가 있어. 이무의 경로를 요 간격을 적당히 나눠서 수직으로 갔다가 수평. 그래서 항상 요 이무의 곡선을 지나가도록 다음과 같이 계단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계단 모양으로 만들면 조금 아까 우리 경험에 의하면 중력 방향과 변이 방향이 수직인 요 수평 방향의 경로는 일을 하지 않죠. 이 경로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는 수직 방향의 경로인 이 방향에 대해서만 일을 하죠. 이걸 다 더하면 이렇게 올라간 일과 똑같죠. 근데 이거는 원래 곡선이랑 다르지 않나요? 그럼 요 경로 요 간격을 점점 작게 줄이면 작게 줄이고 이걸 계단 모양으로 계속 만들면 작게 가는 극한에서는 요 곡선에 도달할 거라 이거예요. 이무의 곡선을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분리를 하면 우리 어떤 이무의 경로에 대해서도 한 일은, 중력이 한 일은 경로에 상관없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따라서 중력은 보존력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럼 지금 에너지라는 걸 우리 지금 두 개를 배웠는데, 하나는 운동 에너지, 하나는 포텐셜 에너지. 이 두 개를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라고 보는데, 우선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는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예요. 변화는 한 일이, 그 힘이 한 일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한 일은 우리가 정의에 의해서 f가 x에 대해서 변한다 그러면 dx일 때 fx로 해서 처음 위치에서 마지막 위치까지 적분한 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힘으로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중력인 경우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yi에서 yf까지 간다. 그러면은 이 앞에 마이너스 부가 있고, 그때 우리 위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치면 중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mg, 그 다음에 dy, 마이너스 mg yf 마이너스 y. 이게 마지막 변이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거니까 변이 델타 y죠. 그래서 우리 항상 이렇게 차이만 중요한데, 차이만 중요하다는 거는 기준점을 아무데나 정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지면에서 할 때는 보통 수평면 위의 위치를 기준점을 0으로 잡아요. 예를 들어서 u 0으로 잡으면 uy는 mgy. 이거는 뒤에 아무것도 없는, 이거는 y가 0일 때 0이니까 원점, y가 0일 때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을 0으로 정한 거죠. 물론 이거에서 적당한 상수를 항상 더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관심이 있는 양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이기 때문에, 변화를 해서 uy에서 예를 들면 u0를 빼면 mgy 플러스 a에서, 그러니까 상수를 더하는 거는 항상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수를 더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다만 그 크기만 변하는 거고 물리적인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봐서, 우리가 원래 포텐셜 에너지를 정할 때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로 쓰지만, 한번 기준점을 정하면 그 기준점에 대한 함수로 쓸 수 있고, 다만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는 한 번 기준점을 정하면 다른 모든 곳에서도 중력에 대해서는 똑같은 기준점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수철은 역시 마찬가지로 힘이 마이너스 kx잖아. 앞에 마이너스가 여기 붙고, 이거 붙이면 플러스 2분의 1 kf 제곱 마이너스 kx 제곱. 여기서 xi랑 sf는 뭐죠?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치에서 벗어난 거리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두 개의 차이인데, 우리 뒤에 거를 0으로 넣는, 다시 말하면 용수철인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을 늘어나지 않은 평형 상태에서의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를 0이라고 하면,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를 델타 U,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가 아닌 포텐셜 에너지 자체로 x의 함수로 쓸 수 있어요. 물론 여기 상수를 더 붙일 수도 있지만, 상수는 항상 물리적으로는 그 차이만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런 물리적인 현상의 결과에는 아무런 결과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역학적 에너지라는 게 뭐냐? 역학적 에너지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운동 에너지에다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걸 역학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걸 결합해 봅시다.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일과 운동 에너지의 정리.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준다.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는 델타 U는 그때 그 힘이 한 일에 마이너스 부를 붙인다. 그러니까 오른쪽을 보면 델타 K는 마이너스 델타 U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한쪽으로 넘기면 델타 K 플러스 델타 U는 0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본 것처럼 처음에 요 관계를 쓰면 처음에 에너지를 전부 다 밑에 첨자를 1, 마지막 상태를 전부 다 첨자를 2를 쓰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 K2-K1,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U2 마이너스 U1. 그래서 원은 전부 다 왼쪽으로 이상한데 이걸 이렇게 넘기면 K2 더하기 U2는 K1 더하기 U1이 되니까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이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K1 더하기 U1은 처음 초기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 초기 역학적 에너지. K2 더하기 U2는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처음과 나중에 상관없이 같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뭐냐면 같다는 거. 변하지 않는 양. 뭐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거죠. 시간에 대해서 어떤 물리량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그 양은 보존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미크는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는 당연히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니까 운동 에너지의 변화,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인데 그게 없다는 거죠. 보존력인 경우 다음과 같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하면 뉴턴의 제2법칙으로만은 풀기 어려운 아주 복잡한 문제도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풀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런 여러 가지 결과를 이번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서 잠깐 멈추고 다음에 우리 이것을 계속하는 거를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